6대 0. 6대 4. 단 한 문제도 맞추실 수 없도록. 제가 이깁니다. 이거 반칙 아니에요? 비디오 판독 다시 해봐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 너무하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사랑의 샤인입니다. 저는 머스켓입니다. 네, 저희가 대한사랑에서 순국소년대단을 맞이해서 퀴즈쇼 토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문제를 내주시면은 저희가 이거를 이름을 말하면서 먼저 치면은 정답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정답을 많이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요. 오늘은 마침 안중근 의사 의거일입니다. 의거하신 지 110주년이 네, 되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영상 찍는 날도 그렇고 앞으로 나갈 날도 그렇고 예. 역사적으로 되게 의미 있는 날이네요. 네, 맞습니다. 신기하네 이것도. 이 안에서 순국소년의 날을 맞이해서 관련된 분야로 문제 출제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2019년은 3일 독립만세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지금 한중일의 국회 정세는 부활말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문제 나가겠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에 많은 잘못을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게끔 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을 무슨 헌법이라고 할까요? 머스켓 평화 헌법. 정답! 1대 0. 근데 이거 반칙 아니에요? 이렇게 가져가서 하는 거? 비디오 판독 다시 해봐요. 그냥 인트로 퀴즈로 아,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일본과 한국 간의 대결 구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역사적으로도 이제 풀 수 없는 깊은 골이 있습니다. 일본이 일제강점기 때 우리 조선 인민을 학살한 만큼 우리나라의 역사도 많이 파괴를 했었고 그 역사가 아직도 파괴되어 있고 이제 일본이 평화헌법을 이제 깨려고 하잖아요. 그 핵심, 그 중심에 역사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 맛보기로. 아, 너무하네. 일제 제국주의 시절에 일본은 동남아시아 여러 곳에 강제징용을 해서 그들이 원하는 강제징역을 시켰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유명한 곳이 바로 해남도 하이난섬이라고 있는데요. 문제 나가겠습니다. 이 하이난섬에는 그 당시 일본이 패망을 하고 이제 물러나기 전에 조선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을 강제로 죽이고 생매장에서 묻은 세 글자 땡땡땡 천인갱. 정답입니다. 이것도 가져간 거 아니에요, 근데? 치면서 가져갔잖아요. 이 문제도 맛보기로. 아니, 바로 그러니까 손이 먼저 닿았으니까 치면서 가져갈 수. 그럼 치즈 왜 안 쳤어? 방금 샤인 했어요? 안 했던 것 같은데? 바로 천잉행 하지 않았어요? 했어요. 땡땡땡. 이 부분까지 맛보기로. 하이난섬은 이제 일본이 남방 진출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와 풍부한 자원이 있는 곳이었어요. 이제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서 태평양 진출하기에 굉장히 교두보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조선인들을 많이 보내가지고 노동력 착취하고 했던 일인데요. 말을 안 듣거나 탈출을 하려고 한 조선인들을 때려 죽이고 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곳에 끌려간 사람들이 조선인들 중에서 수감자들한테 여기 가서 노동력 지원을 하면은 형량을 줄여주겠다라고 꼬신 거죠. 그래서 이제 데려갔는데 알고 보니까 형량이 긴 사람들 데려간 게 아니라 형량이 짧고 굳이 안 가도 됐던 사람들 그리고 몸이 건강해서 노동력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꼬셔서 데려간 거죠. 이제 그 후 몇 년이 지나서 1945년에 일본이 이제 패망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패망 당하면 전범 재판에 진행이 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이제 증거들과 증인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조선인 1000명 이상을 학살하는 행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영화 군함도를 제가 봤거든요. 그때도 1945년에 일제가 패망했을 때 증거인멸을 위해서 군함도에 있는 사람 전체를 없애는 계획을 짜잖아요. 이렇게 강제징역으로 노동을 했던 곳은 이렇게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대학살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된 게 2001년 MBC 창사 40주년 기념으로 이제 특별 방영을 했었어요. 하이난섬의 대학살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해서 이 천잉해 사건에 대해서 심층 취재를 함으로써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이제 시신들이 발견이 되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죠.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인 것 같은데.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경제적 불국 외에도 정의와 인의 평화 등 인류의 땡땡적 가치가 국가 이념과 국민 의식으로 자리 잡혔을 때를 말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인류의 땡땡적 가치 이 두 글자가 뭘까요? 머스켓? 역사적 가치. 땡. 샤인. 네. 5, 4, 3. 보편적 가치. 정답. 나 그거 생각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제 보편적 가치 하니까 김구 선생님이 떠오르는데 이제 김구 선생님이 해방 이후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잘 나가길 원한다거나 그런 거를 원하지 않고 그냥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문화 강국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게 김구 선생님이 단순히 누구보다 잘 나가고 못 나가고 이런 걸 떠나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얘기하신 게 아닌가 문제를 들으니까 생각이 납니다. 또 우리 민족에게도 이런 보편적 가치가 있죠. 바로 여러분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홍익인간 사상인데요. 홍익인간 우리가 배우기에 고조선 시대 때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는 그런 이념으로 이제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이전 배달국 시대 초대 허발한 환웅 그 이전 환구의 환인천재로부터 이 홍익인간 사상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 가치라는 것이 우리 민족의 오래 전부터 그 우선순위로서 이렇게 여겨져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조금 듣다가 생각난 건데 전에 아이돌 방탄소년단 콘서트 했을 때 그 방탄소년단의 인트로 무대에 대한 해석이 되게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 봤을 때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홍익인간이나 아까 얘기했던 김구 선생님의 말씀이나 K컬처도 사실 떠나서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를 한 마음으로 묶어주는 문화적 힘을 보여주는 게 되게 대단하고 그런 의미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네. 나가겠습니다. 현재 일본은 과거를 반성할 줄 모르는 나라인데요.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위안부는 없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 나가겠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의 수상인 아베가 가장 존경한 인물이기도 한데요. 정한론을 주장한 이 인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샤인, 쇼인. 전체 5글자 이름. 쇼인 맞잖아요. 네. 전체 플레임으로 쇼인 맞는데. 힌트를 좀 드려볼까요? 예. 수상으로 드려볼게요. 첫 번째 한번 드려볼게요. 이응입니다. 이응. 샤인, 아카치 쇼인. 땡. 두 번째 글자의 초성 시옷입니다. 뭔가 내가 예상한 거랑 비슷한데 확실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예. 글자 초성 나갑니다. 디귿입니다. 머스켓. 네. 아세다 슈잉. 땡. 샤인, 아소다 쇼인. 땡. 아니. 샤인, 네. 요시다 쇼인. 정답. 맞는 것 같아. 네. 이제 요시다 쇼인이 정한론 주장했는데 정한론이 뭐냐면은 한국을 정복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제 일본인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적인 얘기는 이제 한국은 미개했고 근대 사회로 발전을 못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일본이 한국 사회로 들어가서 조선을 발전시켜 주는 것이다. 이거는 침략의 의도로 이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된 문화국으로서 이제 미개한 문화국을 발전시키는 것이다라고 말도 안 되는 멍멍이 소리를 하는 것이 정한론입니다. 그 정한론을 주장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요시다 쇼인인데 이제 아베 총리가 요시다 쇼인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했다는 것은 정한론에 동의를 하고 일제강점기 때 그런 만행에 대해서 전혀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시다 쇼인이 쇼카 손주쿠 학당을 세웠는데 그게 이제 군함도와 더불어서 그 메이지 유신 업적이라는 명분 하에 세계 유네스코 유산으로 23곳이 등재되는데 그중에 군함도와 이제 이 쇼카 손주쿠 학당이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일제 이토 히로부미가 요시다 쇼인의 직계 제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까 정한론의 주요 주장 한 가지 얘기 드렸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근원적인 게 있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역사 왜곡을 한 그 근원인데 이제 삼국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 한반도 남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지배했었다라는 임나일본부서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에서는 교과서에서 임나일본부를 배우고 있고 그래서 가야 쪽인데 이제 그쪽을 일본이 지배를 했었다.
그래서 정한론으로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과거에 이미 일본은 한반도를 지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옛 땅을 되찾는 것이지 우리가 뭐 우리 땅이 아니었던 걸 건드린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역사가 임나 일본부에서 나온 게 있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임나의 진실에 대해서는 최근에 그 환다고이 북콘서트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대 0인가요? 아, 9대 1이 물 건너갔네요. 10대 0 예상합니다. 좀 더 분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1910년 조선이 일본에게 강제 병합된 후 일제는 한국인의 저항과 독립의지를 꺾기 위해 헌병 경찰 제도를 실시해서 집회와 단체 운동을 일절 언급했었거든요. 그런데 1919년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3.1운동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3.1운동을 일으킨 그 기폭제가 된 사건이 무엇일까요? 샤이 고종황제 승하. 정답입니다. 이제 고종황제 승하가 기폭제가 돼가지고 3.1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사실은 암살을 당하셨다는 증거가 매우 많거든요. 우리나라의 황제가 일본한테 이제 암살을 당한 거잖아요. 거기에서 백성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도 이 3.1 운동을 통해서 독립하겠다는 그 의지, 열망을 세계에 알리고 상해 임시정부까지 이렇게 세우게 되는 그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3.1절 맞이해서 또 영상 찍은 게 있거든요.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문제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3대 0이고요. 단 한 문제도 맞추실 수 없도록. 전국적인 3.1 만세 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수립은 일제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의 상징인 상해 임시정부를 파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중 일제가 가장 큰 효과를 본 것이 바로 이것을 침투시키는 거였는데요. 머스켓, 밀정. 정답입니다. 이제 이 밀정이 굉장히 우리 독립에 있어서 방해를 하는 많은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2,000명 조직에서 밀정이 한 명만 있어도 그 조직이 와해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 사실 밀정이 어떤 반민족 행위보다도 굉장히 더 악랄한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인물들의 근처에도 밀정이 있었고 실제로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다고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이 밀정이었던 사람들도 있었던 그런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친구?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을 때 당시에 이제 네, 같이 했었던 이제 안중근 의사가 의거할 때 도움을 줬던 사람이었고 실제로 안중근 의사 사형 선고 받을 때 3년형을 받았었는데 나중에 밀정으로 변질을 한 거죠. 예, 이름이 우덕순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자진 장군도 아시죠? 김자진 장군에 대한 정보가 일제에 이렇게 다 정말 세세하게 다 들어왔어요. 그걸 이제 일제에게 넘긴 그 밀정도 바로 김자진 장군의 비서였던 이정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이제 김구 선생님의 예, 네, 경호원 김구 선생님의 경호원인데요. 이름이 한태규입니다. 김구 선생님이 나중에 이런 자를 예, 7년을 동고동락했는데 네, 굉장히 원통해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원봉 선생도 이제 의열단 활동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의열단 1925년에 상해를 떠나서 그 광저우에 있는 황포 군관학교로 이제 이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밀정이 이제 일본에 알려줌으로써 동선도 유출되고 하였습니다. 근데 좀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뭐냐면은 이 밀정들이 다 훈장을 받았어요. 네, 네. 독립운동 훈장, 뭐 애족장 뭐 애국장, 여러 가지 있지 독립장 않습니까? 이런 거 네. 다 받았거든요. 그리고 우덕수는 이제 실제로 뮤지컬 영웅의 안중근 의사 사형 선고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우덕수는 3년을 선고한다 그런 대사가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제 계속 이제 안중근 의사와 함께 온 그런 동지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그 KBS에서 이제 시사 다큐를 다루면서 거기서 밀정 이제 8개월 동안 KBS 탐사 보도부에서 이렇게 추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895명을 밀정을 찾아냈는데 거기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밀정들이 역사의 심판대에 다 올라서 이제 지금처럼 우리가 독립운동가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밀정이었던 사람들도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밀정들이 이제 바른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5번째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종반 넘어서고 있는데 네. 10월 26일 독립운동가의 영원한 역사의 별 임중원에서 읽어 110주년인데요. 이 안중근 의사를 위해서 열심히 도와준 독립운동가의 숨은 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샤인. 네. 최재영. 이렇게 의욕이 없어요. 아니 몰랐어요. 최재 아까 뭐라고 했죠? 영. 형 최재영 땡. 머스켓 최재형. 정답. 좀 더 이어서 문제를 내고 이분에 대해 얘기해 네, 볼게요. 알겠습니다. 6번째 문제죠. 최재형 선생님은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뒤에서 열심히 후원해주고 도와준 분이기도 하면서요. 러시아 그쪽에 이제 연해주 근처에 살고 있는 한인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베푸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최재형 선생님을 그 당시 러시아 한인들은 이렇게도 불렀다고 합니다. 먼저요. 나이 확실하지 않은데 최태피카. 땡. 머스켓 네. 최페치카. 정답. 최페치카의 뜻을 혹시 아시나요? 샤인. 난로. 네. 이건 문제 아니고요. 가산점 없나요? 없습니다. 이 최재형 선생님에 대한 또 한 문제 나갈게요. 예. 이 최재형 선생님께서는 많은 부를 추적하셨어요, 러시아에서. 그 부를 바탕으로 해서 독립운동에 필요한 전쟁 무기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뒤에서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문제 나갑니다. 이 최재형 선생님은 러시아에서는 대부호셨지만 조선에서 태어날 때는 이출시셨는데요. 샤인. 네. 노비. 네, 정답입니다. 노비 출신으로서 대부호로 성장하셨고 나라의 가장 천대받는 위치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여기서 또 문제 나갑니다. 오, 네. 노비 출신의 위대한 독립 영웅인 이 장군님이 계신데요. 지금은 그 유해가 어디죠? 아니, 문제 그거 문제 아니잖아요. 아, 이 장군님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저도 넣을 수 있었는데.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 유해가 지금 어디죠?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그 유해가 카자흐스탄에 묻혀 있는 분입니다. 과연 이분의 성함은 무엇일까요? 샤인. 괜찮아요? 홍금도 장군. 네, 정답입니다. 그 이 최재형 선생이 살던 이제 고택이 러시아 우스리스크에 있어요. 그래서 이 최재형 선생의 집에서 그 안중근 의사도 여기서 이제 결의를 해서 단지 동맹을 하고 네 했었어요. 이제 사실 독립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금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안중근 의사님도 그리고 다른 독립운동가들도 이 무기가 없으면 사실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분이고 이제 사실 독립운동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제가 잡으려고 굉장히 안간 힘을 썼는데 이분은 러시아에 계셨기 때문에 러시아의 인맥을 굉장히 이제 잘 쌓아두셨다고 해요. 그래서 러시아 인맥 덕분에 잘 피해 다니고 이제 그런 일제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되게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사실 노비 출신으로 이제 러시아에 가서 대부호가 된 것도 한데 뭔가 주변에 다른 나라에 그렇게 인맥을 쌓았다는 거는 그 정도 이렇게 인성을 갖추신 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 의거를 기획을 한 것도 최재형 선생이 창간한 그 대동공보에서 이제 기획을 했고 거기서 이제 대동공보에서 최재형 선생이 안중근 의사를 사회적 지위를 이렇게 만들어 주면서 그런 이제 하얼빈 의거 같은 그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이런 바탕을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거일에 하얼빈역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자체가 대동공보 기자증이 있었기 때문에 기자로서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의거 당시에도 이제 최재형 선생에게 그 총을 받아서 의거를 하고 여러모로 이 의거는 안중근 의사가 하실 수 있었던 큰 그 배경이 최재형 선생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안중근 의사가 사형을 선고받고 나서 최재형 선생님이 안중근 의사의 가족들을 돌봐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최재형 선생님께서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이제 최후를 맞이하시게 된 게 1920년 4월 4일입니다. 그때 이제 일제가 블라디보스톡에 상륙을 해서 한인들을 이제 막 학살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최재형 선생의 가족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재형 선생께서 이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가셨다가 일제에 잡혀서 일제의 재판 과정도 없이 그냥 바로 잡혀서 총살을 당하셔서 순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가족들이 일본한테 유해라도 달라라고 했는데 그 안중근 의사 마찬가지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겼죠. 예. 그리고 이제 사후 이제 42년이 지나서 1926년에 그 대한민국 건국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재형 선생님이 단순 그냥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한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난로처럼 따뜻한 분이셨고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따뜻한 가장이셨고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큰 역할을 하신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안중근 의사 분들 같은 실제로 그 사건의 중심에 서서 했던 독립운동가 분들은 비교적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바탕에 있는 이런 최재형 선생님 같은 분들도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 되고 그분들도 이제 다 같은 그런 독립운동가로서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활동을 하셨다는 것을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로서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많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재형 선생이 이제 사후 최재형 선생께서 생전에 사셨던 그 러시아 우스리스크 그 고택이 지금은 이제 올해 3월 28일에 최재형 기념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기념관 안에 이제 기념비와 흉상도 세워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기념관도 있고 한데 우리가 의식 속에서도 그런 기념을 하고 잊지 않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돌아가신 많은 독립운동가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이 영상 자체가 순국선연의 날을 맞이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그분들의 물론 숨겨진 독립운동가분들 한 분 한 분을 찾아가는 것도 정말 좋은데 그분들이 독립운동을 했던 이유, 독립하고자 했던 그 독립 정신을 저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10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110주년 의가열에 맞춰서 안중근 의사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이제 1879년 9월 2일 수능 안시에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는데요. 의사가 태어날 때 등에 검은 7개의 점이 있어서 독도칠성의 기운을 타고났다고 해서 어렸을 때 이름이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머스켓, 응칠. 네, 정답입니다. 이어서 또 문제 나갈게요. 네. 아, 열 문제 끝이 아니에요? 네. 오, 11번째 더 역전의 기회가 있다니. 예, 마지막에 대역전의 기회가 있으니까요. 예, 기대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아버지는 개인적으로 사병을 양성해서 1894년 동학농민운동 시절에 가짜 동학농민군을 후보하는 그런 일도 하셨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는 동학운동의 접주로서 동학농민운동을 참여하셨는데요. 실제로 이때 맞닥뜨게 됩니다. 안중근 의사 아버지와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그런데 백범 김구 선생의 사람 댄데미를 보고 죽이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김구 선생님을 살려주게 되는데요. 백범 김구 선생님과 안중근 의사께서 직접 만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훗날 독립운동가의 두 집안이 독립운동의 동지로서 연결이 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이때 문제 나가겠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과 안중근 의사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잘 모르겠네. 머스켓 19세, 16세. 누가 19세죠? 김구 선생이 19세고 안중근 의사가 네, 16세였습니다. 정답입니다. 몇 대 몇이죠? 5대 6입니다. 네, 마지막 이 대역전 문제가 나가겠습니다.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총알 맞추셔가지고 죄를 물었는데요. 그 뒤에 일본의 헌병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당시 안중근 의사께서는 당당한 모습으로서 이토의 죄 15개를 물으셨는데요. 그 15가지의 죄를 아는 대로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하나 맞추는데 한 샤인. 문제입니다.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정답. 샤인. 고종 황제를 시해한 죄. 땡. 아니에요. 조선의 황제를 강제 머스켓 폐위시킨 죄, 네. 조선인을 학살한 죄, 정답. 군대를 해산시킨 죄. 해산시킨 죄. 정답. 얘로 얘기해줘요. 머스켓 정권을 침탈한 죄. 정답. 머스켓 조선인이 태평 무사하다고 일본 아, 천황에게 거짓을 속인 죄. 정답. 동양의 평화를 해치는 죄. 정답. 교육을 강행한 죄. 여기 많은 거네. 교육을 방해한 죄. 맞습니다. 샤인. 교과서를 없앤 죄. 정답. 한국인의 외국 유학을 금지한 죄. 정답. 샤인. 네. 5조약. 아, 7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죄. 정답. 맞아. 샤인. 토지를 강제로 빼앗은 죄. 맞아요. 좀 더 풀어서 좀 얘기하면은 철도, 아, 공단, 맞아. 산림, 천택을 강제로 빼앗은 거. 일단 맞은 걸로 할게요. 예. 샤인. 제1은행권 지폐를 강제로 사용하게 한 죄. 네, 맞습니다. 머스켓 조선이 일본의 도움을 필요했다고 외국에 속였습니다. 정답.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아까 말한 천년의 걸레입니다. 샤인. 일본 왕의 아버지를 죽게 한 죄. 네. 아, 맞아. 이렇게 해서 15가지의 제목을 쭉 다 맞추셨거든요.
사실 안중근 의사는 우리 독립운동가의 대표로 손꼽히는 인물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안중근 의사는 이제 그런 대한의군 참모 중장으로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안중근 의사께서 독립운동에 이제 매진하게 된 그 계기가 된 게 1905년 을사늑약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외교권을 일본에게 빼앗겼다는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되시고 독립운동에 이렇게 매진을 하게 되셨는데요. 그래서 대한의군 참모 중장이라는 그런 중책을 맡으시고 1900 몇 년이죠? 1909년. 그래서 1909년에 이제 동지 11인과 함께 동의단지회를 결성을 하고 단지 동맹을 해서 의병 활동을 통해서 재기하려고 그런 노력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이거 사실 처음 알았는데 예. 이제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일본 포로를 풀어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병들의 정보가 새나가서 네. 한때 안중근 의사가 의병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신뢰를 완전히 잃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 일은 이후에 단지 동맹을 네. 맺으면서 그때 이제 손가락을 자르면서 결의를 더 강하게 다지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네, 퀴즈와 함께 이 순국선열의 날을 맞이해가지고 역사에 관련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여러모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 딱 점수가 13대 13 동점입니다. 네. 네. 저희의 결투는 다음에 마무리하는 걸로. 아,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한 광복절 즈음이나. 네. 네. 저희가 이런 더 다양한 그리고 재밌는 영상을 기획해서 그때는 꼭 예. 승패를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거 반칙 아니에요. 비디오 판독 다시 해봐요. 네. 저 오늘 이렇게 같이 퀴즈도 하고 역사 얘기 나눠서 너무 좋았고요. 저도 공부도 하면서 몰랐던 걸 많이 알아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느끼겠지만 저희도 모르는 게 아직 너무 많고 이제 그러면서도 느끼는 것은 네,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알아야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관심을 정말 꾸준히 가져야겠다.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순국선열의 날이 사실 저는 순국하신 그러니까 그 인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확하게는 그 순국선열의 독립 정신을 이어받고 이제 그 정신을 되새기는 날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희가 그것을 기리는 네. 그런 의미가 담긴 날입니다. 그래서 독립은 저희가 했지만 대한사랑에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라는 독립했지만 역사는 독립하지 못했다. 오늘 이런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도 역사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가지고 과연 올바른 역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핫한 게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아직까지도 핫하잖아요. 네, 초반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불매운동의 시작도 사실은 역사 전쟁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한 면만 보고 불매운동에 참여하시지 마시고 이 불매운동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일본의 역사 왜곡도 제대로 봐주시고 그 부분도 꼭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사랑 청소년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즈네스로 갈 거고 누가 죽나 봅시다.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다운됐는데 지금까지 그냥 쳐다보고 있어서 조선의 명성황 올시 해안제 빠바밤 조선의 황제를 강제 폐위시킨데 빠바밤 집중 안 돼. 박살나고 어떻게 10대 0으로 질 예정이신 것 같으니까 반성하시고 역사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